안녕하십니까. 매사공수학과 신동훈 수학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말고사 끝났죠? 네, 해방감, 즐거움을 좀 맛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이 방금 치른 2021년 상상고 수학 2학기 기말고사 수학 분석을 좀 담고자 합니다. 분석.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 영상 속에선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제가 쭉 순차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분석이란 유사문항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끝나고 그 시험지에 대한 분석글들 꽤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런데 분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본인 교재와 강좌에서 얼마나 많이 적중되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광고하는 것이 그 분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죠. 반대로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같이 고민하고 이 영상 속에서,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제가 정확히 좀 지적하고자 영상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을 찍는 겁니다. 비판적, 그리고 논리적 thinking, 사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 생각, 사고력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상상고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수학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교과서, 학교 프린트, 상상 기출문제, 이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학습을 했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절차,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 검증하는 내용을 같이 해보자라는 thinking, 사고가 담겨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비판적 그리고 논리적 사고를 당연히 수학 선생이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이 당연히 수학 선생의 역할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2단계입니다. 여러분, 기본. 그 기본이란 것은 이거 세 개 아닙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건데, 이 기본 문항에서 틀리면요,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는데,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 수험생들의 노력의 부족인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대다수 수험생은 학교에서 하거든요. 학원은요, 아주 약간의 보완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루는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를 소홀히 하고서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과도 비슷한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항상 매년 12월 달 나오는 이야기인데, 수능의 만점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 교과서와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서 기출 분석을 잘했다, 이게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본인 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기말고사 문항을 분석해 보시면, 변별력 문항을 제가 쥐어 짠 겁니다. 5개를 적어놨는데, 사실 그것도 긁어 변별력 있는 문항이라고 한 것이고, 딱 하나 찍으면 요거 한 문항이면 22번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틀리면요, 이게 기본 문항인데, 이게 기본 문항, 요거 하나씩 제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단,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문항수가 총 23문항이거든요. 50분입니다. 풀고 답안지 마킹하는데 문항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시험은 수험생이 어떠한 능력, 어떠한 태도를 요구할까요? 단순히 그 수험 시간 50분 동안에 충분히 생각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공부했던 걸 스피드하게 촥촥촥촥 해결하고, 거기서 약간 신경 한두 개, 꼴랑 한두 개 정도는 사고를 요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내신 시험이 요구하는 수준과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부합시키려고 노력을 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요 문제, 기본 문제 출처를 좀 확인해 볼게요. 출처 확인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은 지금 1학년 동안 봤던 시험보다는 앞으로 보게 될 시험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그 시험들을 정복하는데 다 동일한 기본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갑니다. 13번부터 가는데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제가 13번부터 쭉 18번, 19번 등까지가 있잖아. 그 앞번호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하겠죠. 너무 쉬운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한 중간 번종 정도 번호대가 20번까지 가지고 20번 끝에서 이거고. 근데 사실은 이번 시험의 제일 끝에 23번은 어렵지가 않고 요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를 집어넣고 딱 한 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20번까지 한번 볼게요. 13번. 보세요. 함수 fx, 걔네들 쫙.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는 이 함수가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이 문제를 틀리셨습니까? 학교 프린트인데. 다음 15번, 14번은 사실 너무 전형적인 문제라서 그냥 제가 포함도 안 시켰습니다. 15번입니다. 자, 집합 x가 원소가 5개, y는 7개죠. 함수 fx의 개수를 구하라. 가조건 증가함수입니다. 나조건 2개의 곱이 홀수. 학교 프린트 x, y의 개수가 5개, 7개이고 가도 증가고 2개의 곱도 홀수야. 어때? 똑같지 않느냐 얘들아? 다음 16번. 16번의 문제는 자,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오케이. 학교 프린트 fx를 딱 보더라도 똑같죠? 무리함 똑같습니다. 오케이. 틀리지 않으셨죠?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학교 프린트에서 출처를 찾아야지 엄한 데에서 원인을 찾으시면 곤란하더라. 다음. 자, 17번입니다. 17번의 문제도 보시면 오케이. 함수가 보시면 이 격자점의 개수 문제 아닙니까? 격자점의 개수 문제는요. 작년에 무리함수에서 격자점 개수 문제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 요 문제였었는데 함수 똑같고 요 n의 값이 2일 때만 낸 게 요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학교 프린트가 더 어려웠고 이게 더 쉬웠었죠. 이게 바로 분석을 통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다음 18번입니다. 색칠한 문제인데 6개의 영역이죠. 그 다음 색깔은 3가지 색깔 그림인데 다음 짜자잔 보세요. 그림 똑같지 않아요. 영역 6개고 색깔은 4개입니다. 오히려 학교 프린트가 더 어렵고 기말이 더 쉬웠다. 오케이. 18번까지. 그래서 몇 가지? 이게 기본이야. 기본. 그러니까 그 출처가 어떤 특정 선생님의 교재나 강좌에 나왔다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학생들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는데 눈을 가리는 행위다. 라는 얘기입니다. 눈을 가리는 행위다. 오케이? 명심하십시오. 가장 기본에 충실하시고 그 기본에 얼마나 제가 완벽하게 본인 스스로가 충족시켰는지를 매 시험마다 검증하고 최대한 부합시킬 노력하는 그 과정이 공부, 일상에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변별력 있는 문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별력 있는 문항은 제가 5개 적어놨거든요. 한 개 적게 조금 지금 그래서 그런 거야. 알겠냐? 그런데 9번, 19번, 21번, 22, 3번 5개가 등급을 가르는 핵심적인 요인이야. 이런 것들은 아니 교과서 학교 프린트는 좀 약간 벗어나는 문제거든. 살짝. 그것도 살짝. 그리고 완벽히 벗어나는 건 요거 이렇게 되는 거 알겠냐? 근데 그 중에서도 19번은 유리함수입니다. 23번은 제일 끝에 있는 건데 무리함수입니다. 유리 하나, 무리 하나. 나머지는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실력과 점수를 검증하는 주요인은 뭐냐면 경우의 수 문제야. 9번, 21, 23번. 오케이. 그러니까 요 쉬운 거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경우수 파트는 따로 띄어서 제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변별력 있는 요 문항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안목과 실력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석을 통해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분석을 통해서 제일 끝에 있는 문제, 제일 마지막 변별력 있는 문제는 무리함수 또는 경우의 수 문제 둘 중 하나인데, 둘 중에서 경우의 수 문제일 확률이 더 높다 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경우의 수 문제에서도 함수의 개수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논리적 사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분석을 통한 논리적 사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했었죠. 오케이. 유무리 쉬운 거 먼저 하고 이거 넘어갈게요. 19번입니다. 유리함수인데 사실 이 유리함수는요, 학교에 푼 적은 없고 기출이 없고 수업 교재에 있는 거야. 수업 교재나 강좌는 2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알겠냐? 그러니까 그게 우선이 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선이 되시면 안 돼요. 수업 교재, 사실은 이게 출처가 이게 모의고사 문제랑 똑같아요, 사실은요. 유리함수, 직선, 그리고 쭉 가서 어디 갔어? 길이 2루트 5, 그리고 각도도 90도, 그리고 K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 제 수업 교재 43번에 있었었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죠. 어때요? 답은 9. 저랑 거의 크기가 비슷하네요. 멋지죠? 이게 유리함수였었고요. 다음 무리함수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23번의 문제였었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변별력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의외로 정답률이 꽤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단계 4단계 네 번째 경우에서 문제 9번, 21번, 22번 문항에 진짜 실력이 요구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9번은 집합 문제, 그리고 22번은 함수 단원에도 같이 다뤄지는 겹치는 경우의 수 문제야. 그러니까 이 집합 문제는 집합에서도 나와. 집합도 다뤘고요. 다뤄지고요. 경우에서 또 출제가 돼도 상관없어. 누가 이의 제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2번은 함수의 문제인데 함수의 21번 문제는 함수에서도 또 다뤄. 경우에서 또 출제가 또 다르고 어디에 출제돼도 상관이 없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전단원에 걸쳐 있어. 전단원에 걸친 통합적 사고력, 실력이 요구되는 문제라서 특별히 더 어려워. 여러분, 이 사고가 확정되면 어떻게 있습니까? 이 사고가 확정이 되면 수상하잖아. 집합, 함수, 경수는 이거 수하죠, 하. 이번 기말고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하가 중간까지 그냥 범위가 쭉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2학년 올라가시면 상, 하 누적시켰죠. 수, 원, 투, 미적분까지 배우고 나면 수능은 전범위 아닙니까? 전범위에서 단원 통합적 사고력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면 쌓기도 어려울 뿐더러 쌓았으면 무너지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문항들이 특별히 더 어렵고 훈련이 요구가 되는 섹터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체 조금 들여다볼까요? 9번 집합이라 했죠. 자, 보세요. 집합 x는 1, 2, 3, 4, 5, 6개 부분 집합 중에서 서로 모든 원소의 곱이 6에 배수인 부분 집합. 다 부분 집합의 개수잖아요. 뭐 경우의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학교 프린트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사실 원리가 될 수는 있어요. 보면 딱. 근데 이거 어떻게 푸셨냐? 이거를 난이도 상으로 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요. 간간에 실수한 학생들이 좀 있어서 제가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근데 풀이를 한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6은요. 2 곱하기 3이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를 2의 배수와 3의 배수로 나눠라. 수의 분류다. 그래서 집합이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집합 벤다이 그림을 쓸 때 6이라는 원소는 교집합 아닙니까? 2의 배수에도 속하고 3의 배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 집합을 셀 때 6을 따로 떼죠. 이게 특별하니까 6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나눠서 센다라는 게 경우의 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집합의 수의 분류에 관한 사고, 통합적 사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One more time. 21번 한번 가볼까요? 21번. 요거.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카드 15장에서 4장을 뽑았을 때 어느 두 수의 차도 1이 아니다. 어느 두 수의 차도 1이 아니면 잘 봐. 두 수의 차가 1이면 어떻게 돼? 연속하죠.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연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 뽑은 4장, 4개의 숫자가 어느 숫자도 연속하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분석을 할 때요, 기출 분석을 할 때 이웃해도 되는 또는 이웃하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2018년도 기출문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적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우리 이런 문제 있었잖아. 그쵸? 근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냐?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쭉 날치고 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걸 끼워 넣죠. 근데 조교 파이널도 뭐 이웃하지 않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해본다 이거. 사실 요 그림은 의자 7개 있는 건 사실 교과서 그림에도 있어요. 사실은요. 교과서 그림. 그 약간 변형이 이거야 사실은. 이렇게 풀이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있어요. 이 문제를 풀이함에 있어서 중복조합. 여러분 조합은 배웠어도 중복조합은 배우지 않았죠. 이거 언급하면 곤란합니다. 중복조합과 관련 No! 전혀 never. 알겠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4개를 제반 11개는 쭉 일렬로 붙어 있어도 되죠. 그런데 이게 빈 의자가 11개입니다. 여기 사이에 요 사이에 4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가령 여기 선택했다 그러면 이게 무엇에 대응되냐면 앞에부터 숫자를 쭉 나열시키는 사람들 1, 2를 선택해. 2, 3, 4, 5를 선택한 거야. 아이고 넘어갔네. 5, 6, 7, 8, 9를 선택한 거고 10, 11, 12, 13 선택, 14, 15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선택 경우수는 12가지, 12 콤비네이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라스트 22번. 경우의 수인데 함수의 개수에 관한 문제다. 라는 겁니다. 이런 건 예측이 되는데 아마 푸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풀이를 어떻게 하냐. 선생님마다 좀 약간 다를 수 있고 거기서 좀 실력차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217번은 좀 별표를 쳐놓으라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F의 치역이 2개, 합성함수 치역이 1개. 문제와도 원리가 똑같아요. 똑같아. 파이널도 보시면 합성함수 치역의 원소의 개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풀이를 제가 살짝 한번 설명 한번 해볼까요? 원소가 4개죠. 원소 4개 딱 쓰고 fx니까 치역이죠. 치역의 원소의 3개를 했으니까 4개 중에서 이렇게 3개 선택을 해요. 그러면 4C3. 그 다음 합성함수의 치역이 2개를 했으니까 이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3C2. 오케이? 4C3, 3C 12가지죠. 그런 다음에 대응을 시키는데 이게 중요해. 어디부터 대응을 시키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부터. 우리가 색칠할 때에도 뭐냐면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영역부터 칠하잖아. 그렇죠? 제한 조건이 제일 많은 원소부터 처리한단 말이야. 여기도 제한 조건이 제일 많은 여기부터 하지 마시고 제한 조건이 제일 많은 것부터 대응을 시키란 말이야. 그래서 3개, 2개를 대응시키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2개의 원소가 대응돼야 돼요. 그러면 잘 봐. 요 둘 중 하나 2개 대응되는 거 하나 선택을 해. 가령 제가 1을 선택을 했죠. 그 다음 1은 1에 대응되는 거 요 3개 중에서 2개를 싹 고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골랐어요. 오케이. 그럼 표시해 놨는데 그때 경우에서가요. 둘 중에 하나 선택. 그럼 1 선택을 했죠. 1에 대응되는 거 3개 중에 2개 선택. 6가지. 표시했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딱 된 상태에서 보시면 3은 어디로 가야 되냐? 아이고 넘어갔네. 3은요. 2로 대응될 수밖에 자동입니다. 3은 2로 자동이죠. 나머지 3은 어떻게 됩니까? 6이 3의 자동으로 결정되죠. 그렇죠? 한 가지 하시 답은요. 12 곱하기 6 곱하기 1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좀 어려웠어. 이게 어려워. 그래서 1등급 컷은 딱 한 문항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변별력이 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게 변별력이 있었다.
조금 좀 해석하죠,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6회차 수업했는데요. 코로나만 아니면 한번 7회차 수업하고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요. 제가 이걸 충분히 더 다뤄줬었을 겁니다. 충분히 예측을 했던 부분이거든, 사실은. 오케이. 마무리하자. 변별력이 있었다 그랬는데, 자, 마치면.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수학은 논리적인 사고를 훈련하는 가장 기본적인 학문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사고. 이런 의미에서요. 다른 여타의 분석이라고 내놓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단순히 자기 선생님의 어떤 성인 입장에서 어른들의 교재나 특정 강좌나 교재에서 나왔다고 자랑하는 건 그것은 좀 아니지 않냐? 논리적 사고 자체가 없잖아. 그거는 자기 광고고 자랑이고 자낙괴. 자낙괴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케이. 컨트롤 C, 컨트롤 V 버튼만 가지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고, thinking. 그 사고를, 이런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은 기본에 충실해야만 하며 그 기본은 도대체 무엇인지 고민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기본! 그러나 그 기본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명백한 겁니다. 그것을 누가 얼마나 더 기본에 완벽하게 충실했는지 부합시키는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모든 시험이라는 그 괴물 정복하는 가장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그 원인을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기본에서 찾지 않냐고 어디 찾아 헤매신다면 영원히 못 찾아 헤매다가 헐벗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원인은요,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여러분, 저는 그 길을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깨닫고 느끼는 만큼 여러분 발전 그리고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몫. 쑥쑥 발전하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좀 건승을 기원하시고 저는 잠시 후 2022년 1월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the end.